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연휴에 끝나고 새로운 또 전투를 해야 될 그런 아침 시간을 맞았습니다. 네, 이른 아침 이번 주 투자 전략하고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5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일 뉴욕 증시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시장 모두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WTI가 2014년 이후 최고 가격을 형성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도 어, 피크를 이룬 후에 하락 조정장에 들어가 있는데 바닥을 찾는 과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바닥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폭이 확대되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이제 채권 시장이 쉬고 유럽만 채권 시장이 열렸는데요.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마이너티한 문제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5월 이후 최고치죠. 네, 디지털 금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 또 주식시장의 침체 등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을 몰고 가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0.35를 기록하며 전월비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나왔지만 고용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뒤에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크 가격은 하락했죠. 네. 크레딧 스위스가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먹고 사는 넷플릭스군요. 넷플릭스의 그 구입자들, 네, 를 보면은 주로 아시아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주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갈라파고스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면서 보편적인 사고, 보편적인 철학 등의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죠. 중국이나 미국은 독특한 자기들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차라리 시장이 작은 게 저희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생각과 사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헝다가 또 큰 위기에 직면했죠. 네, 11일 자정으로 추가 이자 지급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약 1,770억 원인데요. 어떻게 해결할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뉴욕 증시를 아침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역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긴 하나 백신 접종, 백신 접종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는 수요 상승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 규모를 완만하게 축소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라는 표현보다 유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은 석탄 부족 등 글로벌 두 개 큰 기둥들이 어려움이 처가자 유가로 시장이 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네. 기름이 과거에 비쌌는데 천연가스가 싸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많이 생산했었는데 이 두 개가 막히면서 이제 유가로 시장이 이전하고 유가가 오르니까 또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가 뜨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도 선물 시장의 투기적 매수 세력가 기존 지속적으로 시장의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 투기적 매수 세력 항상 이것들이 시장을 더욱더 버블을 일으키고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텍사스산 유가가
WTI가 드디어 이제 8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9.35달러로 끝났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유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데요.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천연가스, 이 파란 선이 천연가스 라인인데요.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 각도가 유가를 이미 이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향후 전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어떤 경기 활성화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렇다면은 당연히 유가나 상품 지수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서로 동행하는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지수들에 우리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가 상승의 강도와 그 시간과 길이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유가 전망을 또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미 원유재고는 과거 5년 평균 수준을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고가 부족하죠. 이런 가운데 겨울철 난방에너지 수요를 앞두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원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원유 시장의 공급 부정은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유가는 미국 재고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해 움직일 것 같다. 한편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PMI 제조업 지수 등 주요국의 9월 체감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이들이 최소한 보합만 유지해도 유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IM 제조업 지수보다 전월보다 소폭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기준선은 50%를 50선을 계속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의 경우도 소폭의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V자로 상승을 하진 않고 있지만 뭔가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유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관성입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고 더욱더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관성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투기적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건 선물 시장에서 볼 수도 있듯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하는데요. 주가가 안 좋으면 뭔가 새로운 투자 상품 대안을 찾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커머디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투기적인 선물 매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주식시장의 침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는 당분간 상승 트렌드를 탈 것이다. 그 기준점이 일단 9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100달러 근처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테이퍼링이 지연되는 게 유리하냐? 역시 고용과 관련된 거죠. 고용이 안 좋아서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중요하냐? 고용이 안 좋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어느 쪽이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 좀 천천히 가는 것은 시장에 다소 유리할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러나 너무 오래된 연기라든지 지연은 시장에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증가하면 실업률 하락의 완만한 트렌드가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무척 중요하죠. 그렇죠? 네. 현재 단순 일자리가 계속 증가 중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체크도 필요한데 이런 면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자극해서 주가에 더 악영향으로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이퍼링 지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더 강한 상승 모습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요인을 봤는데요. 이젠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긍정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쉬는 기간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석탄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정부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의 주요 석탄지가 네이먼구하고 산시성인데 여기에 석탄, 광산 폐쇄된 것들을 다시 열어놓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 부르는 메이탄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또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데 6,400억으로 생각보다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상은 아마 1조를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벌금도 1조 이하로 떨어지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걸로 해서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나름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기시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하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경기 하락 리스크가 일단 누그러짐이 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의 전통적 수출주인 자동차 이런 쪽에서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일본 니케이가 상승하는 긍정적 요인도 어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날도 있고 미치지 않는 날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닥만을 보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국내 문제로 돌아와서 대체 시장 조정의 깊이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주말에 저의 큰 고민이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화했을 때, 즉 테이퍼링을 실행하거나 기준금리 인상 직후에 이런 우려가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정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13%의 조정이 있었답니다. 최소가 마이너스 9%였고 최대가 13%인데 최대가 13%였다는 거죠. 2021년 6월 이후 코스피는 고점 대비 10월까지 마이너스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충분히 선반영이 된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시 최근 지수 하락은 통화정책 변화 우려를 반영한 가격 조정까지 진행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주가 추이를 보면 3,316, 네, 이게 6월에 찍고 지금 2,956까지 빠져서 약 12%가 하락을 했는데요. 과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던 시기에 마이너스 10%, 13% 정도라면 지금 마이너스 12%라면 2,900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시장의 바닥은 견고한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2,900 정도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앞에서는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3% 정도면 충분하다. 그게 2,900 정도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과거 펀더멘털 해소하는 이슈, 재정이익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 30% 정도 가격 조정 충격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기 확장세나 글로벌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리고 미국의 CT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런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최근 나타내고 있죠. 이런 면에서 펀더멘털 훼손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요. 9월 수출 조업일수 감소에도 단가 상승에 따라서 수출은 16.7%나 증가를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반도체, 조업일수 감소로도 충분히 이제 석유 제품과 반도체는 수출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박과 자동차는 의외로 공급 이슈 등으로 해서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그 재정위기나 미중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19 같이 펀더멘탈 훼손이 발생했을 때 한국 지수는 30% 정도 가격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네. 미국이 13% 정도였고 우리는 지금 약 12% 정도의 충격으로 가격 조정이 6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장을 리딩할 섹터가 없는 가운데 차별화 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반등이 전망된다. 중국발 메이탄 수요로 인한 카카오 네이버의 기술적 반등이 전망됩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CI와 하나솔루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에 여전히 키워드는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아저씨들이 또 여러 유저들이 이제야 시간을 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많은 구독자가 유입될 거 예상이 되는데요.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J 컨텐츠 리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잡주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석유 공급주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SH에너지화학 대성산업 등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석유 공급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잘못 따라가면은 다시 토해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차 전지는 테마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핵심 기둥으로 살아있는 썩어도 준치 정도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CIS 등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루머를 한 방 얻어 맞았죠. 네,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콜 테스트에서 뭐 탈락했다. 그렇지만 내용을 봤더니 오버이고 주고받는 과정일 수 있는 흔히 있는 과정이지 기자가 오버해서 썼다. 이런 면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기술적 반등이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반등의 강도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LMF 등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전통의 정유주들은 당연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석유 관련 잡주를 잡는 것보다는 SOL이나 GS, SK이노베이션 등 전통의 강호와 배당주 등 효과가 있는 정통의 정유주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투자 전략의 키포인트 하나의 활용 점정은 현금이 필요하죠. 네, 자기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20% 정도 현금 마련이 필요한데 뭘 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는 뭐 저는 얄짤없이 n분의 1로 파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먹었던 것, 터졌던 것 다 합쳐서 n분의 1로 나눠서 20%를 파는 것. 하루에 다 파면 안 되죠.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올 때마다 꾸준히 n분의 1씩 한 3번에 나눠서 줄여서 2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연말을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추천 종목을 한 5종목씩 주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 실력을 실험해 보고 싶은데요. 목표 수익률은 10%입니다. 네. 투자 기간은 12월 말까지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12월 말까지 목표 수익률은 10%다. 그래서 이 5개가 10%가 나면 다 팔아야죠. 그때는 다 스퀘어를 시키고 또다시 세팅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뭘 살까, 뭘 팔아야 될까, 어떤 종목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루고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익PN입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장치 수혜주죠. 네,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지금 3만 1천 원 근처인데.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악재는 지나갔다. 저평가 영역이다. 중국과 인터넷 플랫폼 업체 규제 완화로 글로벌 IT 기업들, 특히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틀렸네요. 다음 CJENM입니다. CJENM은 티빙의 초기 성과가 양호하다. 성과 지속 시 ENM의 적정가치 상향이 가능하다. 그렇죠. 티빙을 통해서 요즘 많이 보죠. 다음은 일진 하이 솔루스입니다. 정부가 수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 수의 효과가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 관련주 중에서 뭔가를 사야 된다면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일진 하이 솔루스를 추천합니다. 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한 종목 정도는 일단 꼽을 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한세 시럽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의류 재고가 부정할 때문에 면화 가격도 오르고 이거 원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한세 시럽이 위 코로나주에 여러 가지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다 있지만은 저는 의류주를 하나 한세 시럽을 집어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닉피엔이 카카오, CJENM, 일진 하이솔루스, 한세 시럽 이렇게 5종목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목표 수익률 10%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면서 이것을 매주 검증해주고 또 업데이트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장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닥은 의외로 견고할지도 모릅니다. 2,900 정도를 보시고 너무 쫄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바닥에 왔을 때 단기로 투자했다 박스권은 3,000 정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까지 다시 3,200까지 한 번은 터치해서 올라올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전 단계로 좁혀진 박스권 2,900에서 3,000 정도 단타를 추천하지 않지만 단타를 하시겠다면 한 10% 정도 수익률을 보고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겁고 성공적인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